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6월 16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도쿄에서 48명, 홋카이도에서 6명, 기타 큐슈에서 1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7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7,601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18,313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카나가와와 사이타마에서 각각 1명, 총 2명 사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29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942명입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48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20대에서 70대까지의 남녀 4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3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며 35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쿄도에 따르면 이 중 20명은 집단검사를 받은 신주쿠 유흥가의 종업원이며 3명이 접대를 동반하는 음식점 관련 감염, 그리고 1명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무사시노 중앙병원의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에 사망자는 없었으며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5,592명, 누적 사망자 수는 314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쿄가 제시한 지표로 일주일간 신규 감염자 수의 평균은 28명, 감염 경로 불명의 비율은 34.2%이며 주당 증가 비율은 1.33배로 신규 감염자의 증가 추세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이에 도쿄의 코이케 지사는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확진자가 발생한 음식점에 적극적인 검사를 받도록 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확실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적극적인 조사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검사를 확실히 진행한다는 단계에 있다는 증거다라며 연일 증가하는 확진자의 적극적 검사의 결과로 감염 확대에 대한 우려의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쿄의대의 감염증 전문 교수는 유흥가의 자발적 검사로 인해 증가하였으므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감염 예방 대책은 계속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도항 해제가 되면 다시 확산의 우려가 있다며 검사 체제 정비와 감염 예방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15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한 벌칙이 있는 외출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무래도 필요한 사태가 되면 당연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한편 개인의 큰 제약을 수반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자민당의 나가미네 마코토 의원의 질문에 신중론으로 답하였습니다. 일본의 현행법에서는 지사가 주민의 외출 자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벌칙이 아닌 해외에서 실시 중인 강제적인 외출 제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시설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은 요청과 지시에 따르지 않는 시설이 다수 발생할 경우 벌칙 도입을 위한 법을 정비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은 아베 총리가 내세웠던 가정에 2장씩 총 1억 2천만 장의 천마스크 배포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체로 완료되었다고 후생노동성이 15일 발표하였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요 억제에 효과가 있다, 전호 배포의 의의를 강조하며 마지막 한 채까지 착실하게 배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다시 한번 아베노마스크의 효과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감염 확대로 인해 4월 1일 정부 대책본부에서 총리가 표명하였으며 4월 17일부터 우송을 시작하였으나 일부 불량품이 발견되어 배포 중지 및 건품 등으로 배포에 지체되었으며 지연되는 동안 일회용 마스크의 부족 현상은 점차 해소되어 아베노 마스크는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할 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5일 실시될 도쿄 도지사 선거에 레이와 신생구미의 야마모토 타로 대표도 출마 표명을 하였습니다. 드라마, 영화, 버라이어티 방송 등에서 활약한 뒤 정계에 진출한 야마모토 타로 씨가 15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도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山本太郎が、東京都知事選挙に立候補いたします。みんなもう限界まで頑張り続けてきてるところにコロナが来たんでしょって。これ以上頑張れって何なんだって話ですよ。頑張るべきは政治だろって話なんですよ。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は中止です。全、都民に対して10万円コロナお見舞い金として給付いたします。 이렇게 야마모토 대표는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에 대한 중지와 도쿄도민 전체에 10만 엔을 코로나 위로금으로서 지급하겠다는 출마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야마모토 대표 외에도 현 도쿄도지사인 코이케 요리코 지사, 입헌민주당, 공산당, 3인당의 3야당의 지원을 받는 일본 변호사 연합회의 전 회장 우츠노미야 켄지 씨, 일본 유신회의 추천을 받는 전 구마모토현 부지사 오노 타이스케 씨,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의 타치바나 타카시 당수들도 입후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4년간 1,400만 도쿄도민을 책임질 도지사 선거는 이달 18일에 고시되어 내달 5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과연 지난 4년에 걸친 코이케 도정을 도민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부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모리토모 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 매각 서류 조작과 관련하여 상사의 강요가 있었다는 메모를 남기고 자살한 킨키 재무국 직원 아카기 토시오 씨 아내의 대리인은 15일 전문가 등에 의한 제3자 위원회에서 재조사하도록 아베 신조 총리 등에게 요구하는 약 35만 명분의 서명을 받아 내각 관방에 제출하였습니다. 대리인인 마츠마루 변호사 등에 따르면 서명은 3월 27일부터 인터넷상으로 받아 이달 14일까지 35만 2,659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공문서 조작 문제에 관해 아베 총리는 국회 답변 등에서 재조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카기 부인은 발표한 코멘트 안에서 공정 중립인 조사를 요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는 것을 알면 남편은 몰리지 않고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오노타로 방위상은 신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를 야마구치현과 아키타현에 배치하는 계획을 정지할 생각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지스 어쇼어는 미국산 신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으로 정부는 야마구치현과 아키타현에 있는 자위대의 훈련장에 배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방위성이 최종 결정을 고심한 배경에는 이지스 어쇼어의 기술적인 난제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때 사용하는 추진 부스터를 훈련장 내에 낙하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게 판명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오노 방위상은 소프트웨어를 개량하는 수준으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지금까지 이지스 어쇼어에 사용할 요격 미사일 개발에 일본 측이 1,100억엔, 미국 측도 그 이상을 부담했는데도 12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새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면 같은 기간과 비용이 들지도 모른다고 문제점 개선에 있어 비용과 시간의 부담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던 지난 2017년 12월 록히드 마틴의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할 경우 일본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 총 2개 포대를 2023년까지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배치 장소로는 서쪽의 야마구치현과 동쪽의 아키타현 내 육상 자위대 훈련장으로 내정됐는데 배치 장소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도쿄올림픽 등의 재정 여건의 악화 등으로 인한 비용 문제 등 중지의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인한 미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와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대책으로 소비 환기를 위한 고투 캠페인을 놓고 아카바네 국토교통상은 관광 분야의 위탁비에 대해서 약 2,200억엔을 상한으로 하겠다고 밝힌 뒤 의심을 갖는 일이 없도록 이번 주 중에도 공모를 시작하는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 설명 책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관광과 음식 등의 소비를 환기하는 고투 캠페인을 둘러싸고 운영 업무의 위탁비가 너무 비싸다는 등의 비판을 받아 정부가 용역업체에서의 공모 절차를 일단 중지시키고 분야별로 공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중 관광 분야는 이번 주 관광청이 다시 공모를 개시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카바네 국토교통상은 15일 열린 참여형 결산위원회에서 관광 분야의 위탁비는 약 2,200억엔을 상한으로 한다고 밝힌 뒤 금액을 듣고 너무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모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가지고 제대로 설명 책임을 다할 각오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위탁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아카바네 장관은 전국 각지에서 설명회 개최나 많은 사업자나 점포에 참여받기 위한 지원 업무, 여행지의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권 인쇄 배송 및 부정 방지 대책, 그것의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업무 등이 상정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대형 백화점 3사의 6월 초 매출은 전 점포의 영업이 재개되면서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서 20에서 30%가량 감소에 그쳤습니다. 각사가 발표한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매출은 작년과 같은 시기에 비교해서 미츠코시 이세탄 홀딩스가 19.7%, 타카시마야가 21.4%, 다이마루 마츠다카야 백화점은 31%로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여전히 매출 감소가 계속되고 있지만 각사 모두 6월은 모든 점포에서 영업을 재개하면서 80에서 90% 감소한 지난달 중순까지 실적과 비교하면 크게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백화점 각사에서는 점포 영업을 재개한 이후 감염 확대 방지책을 취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름 세일 기간의 모습도 변하고 있습니다. 여름의 정기 세일 기간을 뒤로 미루거나 정관 일제 세일 대신 브랜드마다 세일을 개최함으로써 가게 안의 혼잡도를 낮추는 모습도 보입니다. 세이부 이케부쿠로 본점 판매 촉진부 담당 부장은 이달 상반기에는 매출의 90%까지 회복하고 있으나 감염의 제2파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확실히 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의료 지원을 위해 결성된 자니즈 아티스트 75명이 부르는 자선 노래가 완성되었습니다.
자선 노래의 제목은 스마일로 V6와 아라시 등 자니즈 사무소 소속 75명의 아티스트가 결성한 유닛 2020가 노래하고 수익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의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미스터 칠드런의 사쿠라이 카즈토지 씨가 작사 작곡하였으며 가사에는 듣는 사람에게 웃는 얼굴이 되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자선송은 22일부터 인터넷으로 공개되며 그 뒤 CD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